소통은 꼭 회사나 단체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 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죠. 부부관계, 친구관계, 육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관계에 난맥상이 생길 것이고, 그로 인해 기본 생활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혜롭게 난관을 헤쳐나가고 누군가는 헤쳐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덕목인데 한편으로는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소통이 안 되는 세 가지 문제. 첫 번째,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다. 세 번째,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요?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 생기는 소통의 난맥상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지사지 해야 합니다.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제일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 예로 저와 제 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 완벽한 게 어른 대접을 해주고 있는 우리 딸아이와의 경우, 어른이 된 후에도 우리는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부녀의 대화를 듣고는 아빠와 딸이 그런 이야기까지 해? 라고 할 정도로요. 생리적인 문제부터 남자친구의 이야기까지 친구처럼 서로 주고받아요.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딸의 방은 아빠는 출입 금지이기 쉽지만 저는 아직도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중학교쯤 가면 친구들이 놀러 오거나 생일 잔칫날 부모는 절대 방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애는 늘 아빠가 제 방 출입하는 걸 허락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다 자란 요즘에 와서 그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이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아빠가 있으면 재밌으니까. 자랑 같지만 아이가 어릴 때부터 저는 제가 더 어른이니까 저보다 어린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딸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는 그 나이대 아이들이 똥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똥 이야기를 해주고, 좀 더 크고 난 후에는 연예인, 남자친구 이야기를 함께 했어요. 물론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고 종종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있어요. 저는 아이 시험 때면 밤에 아이 옆에 같이 있어줬습니다. 시험 기간에 새벽까지 공부해야겠다고 방에 들어가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거든요. 아마 다들 알 겁니다. 모든 엄마 아빠가 시험 기간을 거쳤을 것이고, 그때 자신들도 책상 앞에서 쏟아지는 잠에 내려앉는 눈꺼풀을 어쩌지 못해서 잠들어 버리는 바람에 시험을 망쳐봤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건 모르는 사람들처럼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책을 펼친 지 30분 만에 잠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옆에서 책을 읽거나 수학 문제를 같이 풀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준 것이죠. 내 경험에 빗대 아이의 입장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걸 딸아이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이야기해 주니 고마운 일이고, 그런 일련의 경험들이 지금의 우리 부녀 관계에 소통에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륜 스님의 엄마 수업이라는 책에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야단치지 말고 내 자신이 아이였을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엄마들은 아이가 1등이 되길 원하고 우등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본인은 그랬나요? 엄마 본인은 그러지 못했으면서 왜 아이한테는 강요를 하는 걸까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일 뿐이죠. 아이 입장이 돼서 봐줘야 돼요. 또 그 책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내가 잘할 때 어땠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아이에게 해주라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잘할 때와 아이가 잘하는 지금이 다르다는 걸 알라고요.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예요. 내가 잘할 때 안 그랬으니까 너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공부를 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니 왜 조용한 집을 놔두고 밖에 나가서 공부를 해? 시끄러운 데서 무슨 공부가 돼?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해졌어요. 30년 전에 제가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과 다르지 않았거든요. 아니 무슨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해. 아마 아내도 학창시절에 들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싫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역지사지가 안 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이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전하는 사람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리시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통을 위해서는 화살표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소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더 강하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대화는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이 오고 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막힘없이 소통이 가능한 사이가 되는 게 아닐까요?